그렇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과 삼간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하고자 하는 한 문장의 요약은 이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어플레이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서 쿠팡처럼, 쿠팡 파트너스처럼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네이버 블로거 유저들에게는 지금의 형국이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고 답답하고, 사실 이런 정신적인 보상은 누가 해줄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라고 얘기를 했죠. 왜 파트너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왜 이커머스 시장 이야기가 나오냐 할 수 있는데, 저의 영상들 중에서 보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와 관계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커머스 시장이 2019년 최종 결제액으로 볼 때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네이버입니다. 20조 9천억 원, 거의 21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2위가 이베이 코리아일 것 같은데 쿠팡이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17조,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가 16조. 그래서 각각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만 해도 벌써 5조 8천억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약진이죠. 올해 네이버 1분기 총 결제액 5조 2천억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 총 결제액이 3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만큼 스마트 스토어의 시장이 이제는 정말로 쿠팡이나 이베이 코리아를 완전히 넘어서는 시점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커머스 시장은 그러면 네이버와 쿠팡의 이 두 양대 구도로 가속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쿠팡과 네이버의 경쟁 구도로 본격화될 거로 생각이 돼요. 쿠팡은 쿠팡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오픈마켓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입점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하고 이러한 일관적인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무엇이 있나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잖아요.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처럼 쿠팡이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입점 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상품을 판매 배송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쿠팡 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네이버와 쿠팡이 서로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가속화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 둘은 엄청난 경쟁 업체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라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입점하는 업체들 혹은 또 쿠팡에서 직접 운영하는 쿠팡 로켓 배송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매출이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의 문제들, 사실은 되게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네이버 로직이, 네이버 AI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계속 진화하면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나름 그거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과 삼간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희생되는 되게 정직한 블로거들 혹은 되게 열심히 블로거들 그리고 되게 성실한 블로거들이 많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어디 무서워서 글을 쓰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고객들도 많이 하세요. 저는 웹 에이전시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고객의 온라인 마케팅 부분들을 상담을 해줄 때 대부분이 사실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업체용 블로그로 이용하면서 매출 향상을 위해서 상위 노출을 위한 조언들을 좀 해드리고 있었고요. 대부분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의 최적화 SEO를 위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납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납품하면서 또 유지보수를 하면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의 사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검색 최적화 SEO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검색 키워드 관련돼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업체용 블로그, 즉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나 뭐 투자 부업을 위한 일시적인 블로그들 말고 매출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와 연결되는 블로그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포스팅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들. 물론 저희 업체가 온라인 마케팅 전문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 가을 이후로 또 올해 2019년 봄 이후로 뭔가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또 로직이 상당히 많이 변하면서 잘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납품해서 잘 운영하시던 분들에 대한 블로그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고, 또 때로는 저희가 블로그 디자인이라든지 또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권면을 드렸던 블로그들의 어떤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기는 상담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유저들이 찾는 생각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하고자 하는 한 문장의 요약은 이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어플레이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해서 쿠팡 파트너스처럼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를 쿠팡 파트너스처럼 정말 수수료를 3%건 4%건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 소로 입점해 있는 많은 입점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시장이 총 결제액이 올해 1분기만 해도 3조 5천억을 넘어가는 엄청난 큰 매출을 이뤄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스토어에 더 성장을 원한다면은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라는 어플레이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링크를 따라서 넘어갈 수 있게끔 시작하면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애드포스트의 광고 서비스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의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안에서의 관련된 상품의 링크들은 꼭 쿠팡 파트너스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오픈마켓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다른 제휴 업체들 사이트들 중에 뭐 링크 프라이스도 있고 뭐 애드픽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리즘 로직의 그 온 열정을 쏟을 그 힘의 10% 20% 정도만 이 부분에 좀 할애를 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협소하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IT 서비스를 20년 동안 하면서 어떤 이커머스 시장 안에서의 네이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경쟁업체로 이베이 코리아, 쿠팡이 있는 것들까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유저층의 어떤 불편함까지도 전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네이버 블로거 유저들에게는 지금의 형국이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고 답답하고, 사실 이런 정신적인 보상은 누가 해줄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라는 제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관계된 문제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어떤 특정 부분의 로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부담이 없이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온전히 광고만 할 부분, 그리고 그것에 위배되는 어떤 정책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뭐 감수할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라는 것을 이용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링크들은 모두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와 연결되는 링크들이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죠. 좀 뭔가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방법을 생각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고객층을 생각하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이라는 거는 네이버 관계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오랫동안 충성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도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블로그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활동들은 되게 중요하고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조차도 너무나 이제 시간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을 너무 할애를 하고 또 여기에 너무 빠져있게 되면은 사실은 컨디션도, 즉 마음의 컨디션 또 영의 컨디션들이 상당히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요. 사실 경제학의 원칙으로도 너무 매몰 비용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 편익을 뒤로 하게 되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효율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부분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선택을 잘 분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게 바라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와 같은 제휴 프로그램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관련된 광고 단가가 조금 더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2가지의 이유가 부재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고, 예를 들면 블로그 서비스만 볼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적의 블로거 서비스, 좋은 블로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로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하지만 그 업데이트 과정 속에서 오류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페이의 성장의 가속화, 그거와 함께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이 바로 애드포스트 광고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스토어 파트너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 업체들, 이 2개가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블로거들이 포스팅을 할 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고, 그렇다면은 네이버 블로그의 서비스 중에서 일부는 사실 광고주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또 연결고리가 되기도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애드포스트 광고주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애드포스트 광고주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의 상품 서비스들이 광고와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포스팅된 블로그에 유저들이 방문해서 포스팅 내용을 보면서 광고를 클릭할 때에 애드포스트 중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의 상품에 정보가 들어간 애드포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광고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애드포스트에 광고주의 컨텐츠가 탑재되는 광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2개 중에 선택을 해서 광고 위치 선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광고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은 유용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어떤 부분은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